네,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9대 대선 중 교육공학 중에 가장 큰 이슈였죠. 자사고하고 특목고 폐지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올해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또 누가 되든지 뭐 자사고, 특목고 폐지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왜 거기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편하는 교육공학을 내세운 건지 우리 선생님들 좀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자사고, 특목고가 어디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지 조금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광역자사고하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통칭해서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뭐 광역자사고만 얘기한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네. 특목고라고 하면은 너무 이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이제 외고 국제고죠. 네. 그래서 외고 국제고랑 자사고 전체 내지 일부를 폐지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성과연봉제 같은 스타일에서 네. 이게 호봉제로 기여한이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능력 베이스로 수월성 교육을 하던 거에서 네. 좀 그보다는 좀 이렇게 평등한 교육으로 회귀하는 게 더 낫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이미 사실 그 외국 국제고는 약간 그러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 지원율도 높지 않고, 네. 그다음에 광역자사고도 이제 사실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높지가 않죠, 경쟁률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들이 원래 도입된 취지가 다양성, 고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인류학교 허용 정책 내지는 그렇죠. 뭐 그냥 수월성 교육 내지는 뭐 그냥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적인 네. 그런 코드가 많이 섞여 있어서 도입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해졌지 않는가. 뭐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는 뭐 그렇죠. 그런, 예. 그래서 성적에 의해서 학교들이 그냥 획일화되고 서열화되는 이런 패단만 불러왔기 때문에 네. 다시 그냥 원복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뭐 홍준표 후보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폐지를 얘기했는데 김학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표심으로부터 출발을 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네. 또 그 학부모님도 그렇게 많다 보니까 네. 일단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그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교육 정상화 차원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수건인 거죠. 네. 그런 학교들 때문에 이미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이만큼 또 늘어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목고 자사고 가서도 또 거기서 어느 정도 해야 또 대학 입시에서도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가서도 또 사교육이 줄질 않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제 폐지 이 부분이 사실 막 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 시간이나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핵심은 또 사교육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뭐 사교육비도 사교육비고요. 네. 공교육비도 비싸요. 외국 그렇죠. 자사고는 비싸니까. 일단 월 1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1년에 1, 2천씩 들어가는 그 자체도 비싸고 네. 또 거기 가면은 학교가 다 커버해 주냐 그것도 아니죠. 또 사교육 또 받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네. 이 사립 학교들이죠. 얘네들이.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호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자사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도 있는데 또 지방이나 또 우리 강북 쪽에 보면 자공고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중에서도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일단 당선되신 문재인 후보 이제 후보 시절의 토론을 좀 보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이 특목고의 범죄에서 좀 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네. 빠지고 영재학교 이제 또 따로 빠지고. 따로 빠지고.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사고, 그다음 자공고 포함되겠죠. 사실 자공고는 유명무실하지 않았나요? 어떤 이렇게 말하면 또 삐지시려나? 어떤가요? 뭐 그럴 수도 비하바로. 있는데 자공고 비하바로. 네. 근데 이제 자공고도 네. 사실 뭐 이게 자율적인 어떤 교육과정 운영하는 취지로 뭔가 수월성 교육 차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네. 보면 네. 거의 수능 위주의 어떤 수업.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준비하고 정시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자공고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참 오히려 뭐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내신 구조가 불리해져 버리니까 네네. 학생들은 또 학교 공부 외에 또 다른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한 뭐 네네. 2차, 3차의 어떤 네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제 맥락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볼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입시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볼록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블록 자체가. 그 그렇죠. 부분도 좀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권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돼 나갈지에 대한 구체성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뭐 선대위에서 했던 거 하고 또 뭐 이제 교육부총리도 이제 임명된 시점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 생각은 뭐 우리 김학수님부터 이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가 정말로 실현될 것이냐? 만약에 학부모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직 뭐 저도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 교육 공약 중에서 정말 앞쪽에 일단 걸었던 공약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그 수월성 교육 차원으로 출발했지만 제기는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그 이런 특목고 자사고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조희연 그 서울시 교육감도 그 처음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했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왜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폐지를 하냐.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이제 그 교육감에서 물러나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공약으로는 내걸어있긴 했지만 그 폐지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에서 이미 자사고나 특목고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쪽 재단이나 뭐 교사, 네. 학생, 학부모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그 합리적인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네. 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왜 건드리냐. 네. 근데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에서는 니네는 뭐 특혜받는 어떤 특권 집단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뭔가 좀 합의점이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뭐 이병수 님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런 거 비슷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늘 마음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확률을 계산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률을 봤어요. 네. 근데 이 공약 이행률 수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갑론을박이 있긴 있어요. 사실.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건가요? 기존에 기존에. 예, 후보들이 네네. 해왔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뭔가 자신이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했는가 네. 조사해 보니까 이게 16.7%예요. 대박입니다. 그러면 네. 확률적으로 저는 또 과거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폐지가 될 것 같냐? 16.7% 확실히 폐지되고 나머지 한 85%는 나도 모르겠다. 변수가 있다. 하지만 또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라든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기존에 있던 학부모나 학생들 그 학교를 지망하고자 하는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대 이익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네. 시간을 아마 두고 아주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교 입장, 고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보다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조영 교육감 얘기할 때 뭐 학부모님들 시하시고 편말 두고 나서 하셨는데 네네네. 굉장히 생각보다 강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일반고의 어떤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켜서 어떤 자유 경쟁을 이루어 주고 나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해라.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공교육이 정상화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계속 공교육 정상화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숙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특히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반사이득이 있기 때문에 뭐 베네핏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은 대입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 헤게모니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네네네. 아마 뭐 내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5% 네, 좀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만만치 않다. 그렇죠. 예, 한 25%로 좀 낮춰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진짜 반반, 50% 정도 확률로 폐지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과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이거는 예, 영재학교는 좀 또 논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고교 설립의 근본 취지가 있잖아요. 과학과 네네. 영재학교는 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재 육성하겠다. 뭐 그 뜻이 맞다면 오케이 인정. 그러나 외국어등학교의 원래 설립 취지는 정말 글로벌 시대 외국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일계열 입학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외국어등학교 출신이면 사회과학대에 가면 안 된다. 네. 소위 뭐 법학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어학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규제를 좀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해졌었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지금 외고등학교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폐지할게요 이게 아니고 좀 합리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좀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두 분은 지금 이병훈 선생님 굉장히 프로테이지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나중에 제 맘이에요, 사실. 안 되면 그만이지만 아니요 말고 이게 다 예측이기 때문에 25% 예측한다. 25, 이렇게. 50, 75.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이제 그때 외고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막 흔들 때 네. 왜 외고 가서 왜 그때 이제 로스쿨 이전에 법대가 있었을 때 그렇죠. 법대 가고 왜 경영대가 가고 중국어과를 갔으면 중국어를 가야지. 네. 왜 그때 이제 한 특정 국회의원이 흔들어 놔서 맞아요. 그때 이제 외고 입시가 뭐 지필고사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서류 면접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외고나 국제고 입시가 그냥 영어 내신만 반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또 그런 학습 분위기도 안 되고.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학 입시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국어 이런 부분이 최종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서 정말 글로벌 어떤 인재로 거듭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 특정 정치인의 어떤 그런 발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실시가 되면 이게 피해자도 있고 네. 또 수혜자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사고 특목고 폐지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강력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누가 환영하고 또 누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영어 위주로 잘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좀 굉장히 지금 속이 타겠죠. 이 영어 좀 잘 살려가지고 외국 국제고로 그렇죠. 진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준비하시던 분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배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 타는 얘기입니다. 자기 학교가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남들하고 좀 뭔가 다른 프리미엄을 원하시는 수요층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수요를 받아줄 학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아니 그 얘기 하셨으니까 선배 얘기 하셨으니까 뭐 김학생님 잘 아실 텐데 동일한 학교명인데 외고등학교만 붙은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외고등학교 없어지면 학교가 통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다른 학교명을 따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실제로 뭐 특정 학교 얘기하면 한영고, 한영 외고 이렇게 돼 네, 있는데 네, 네. 그럼 한영 외고등학교 없으면 한영고랑 통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마치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때 이후로 갑자기 이제 1학년 학부제로 바뀌었던 네. 2학년은 전공 예를 들면 뭐 화학과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1학년이 학부제예요. 그럼 얘네는 내 후배인가? 아닌가? 이렇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랑 또 똑같은 그런.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동일명을 따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재단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외고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분명히 이제 학교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배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네, 이제 평등주의 교육을 좀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고에서는 조금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이번에 다 같이 우리 같은 진영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잘 시키자 해서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떠실 분들은 사실 사교육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사교육에서는 어쨌든 이런 프리미엄 학교가 없어지면 사교육의 부문 줄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수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교육들은 분명히 또 이제 테크닉을 발휘하죠. 자, 이런 학교들이 줄었다고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분명히 학교가 도움을 줘가지고 해결할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너희가 학원 와가지고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전략들이 통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학생 입장에서도 이거 보면 입시 실적하고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특정 대학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네. 뭐 스카이 대학 소위 네네. 서울대학교에서 항상 이제 그 자기네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고교 형태, 학교명까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컸잖아요. 네네네, 컸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등학교 입시를 1차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네. 예,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대입시에 놓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사고 가면 또는 특목고 가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네네. 보장이란 말은 좀 그런데 다소간 확률이 높아지는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싫어하겠죠. 상위권의 그렇죠. 능력이 좀 되는 학생들. 네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사들도 우리 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없앤다고 하느냐.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고나 네. 뭐 제가 일반고를 준비하려고 했던 뭐 그런 대상 또는 반대로 또 봤을 때는요. 나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는 그런 분들 중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하향 평준화가 또 학교들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이게 어떻게 정책이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장은 현재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그 재단의 교사들, 뭐 학생, 뭐 재학생,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또 어떻게 이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뭐 정시를 좀 더 축소하는 구조, 네네. 그리고 수시는 뭐 유지 확대하는 구조로 기조를 잡게 된다라면 사실상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자사고, 뭐 전학도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 뭐 등록금도 많이 내는데 우리한테 베네핏 별로 없다. 네네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정권 교체됐으니까 폐지든 변화든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저희 집에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뭐 이게 일반고로 만약에 전환이 되더라도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 안 왔었으면 좋겠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중학생부터 좀 답을 언제쯤 이게 뭐 입시 예고제라는 게 있으니까 3년 전 이렇게 예상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3년 정도만 봐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뭐 3학년이다. 당장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되고 그러면 그 준비해 온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교육비 이런 비용을 떠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절실함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예고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피해를 보는 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고입 같은 경우는 길게 해서 그 이상 뭐 3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왔던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또 이제 너무 빠르게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들도 배려도 하고 하면서 뭔가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그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하동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지정 취소 같은 방식으로 음. 데드라인 걸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없애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3년 예고제라는 거는 대입시에서 나온 용어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예, 고등학교 입시니까 조금 길게 보셨으면 어떨까. 임기 말에 재논이 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엄마들은 좀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3학년, 뭐 4학년.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우리가 지금 뭐 대화 중에서 답은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특목고가요. 외고 국제고예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그 학교를 바라보고 막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준비하는 느낌보다는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켜보고 영어를 좀 잘 따라오고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바라는 정도 이 정도시기 때문에 폐지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접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제 과고 영재고야말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난리 그렇죠. 법석인 상황인데요. 그분들은 그냥 준비하던 대로 가시면 큰 탈이 없을 것 같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뭐 상상고, 민사고를 가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폐지된다 그러면은 역시 또 마음에 그냥 접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영재고라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네. 외고 자사고나 뭐 이런 쪽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들한테 부담 안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신 말씀. 네. 네네.
일단 근데 약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공약집에 보면 약간 유보 약간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네. 뭐 선발권을 뭐 뺏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네. 네, 자사고 특목고에. 그리고 일반고랑 지금은 사실 영재학교 따로 이제 뺀다 하더라도 전기고 후기고 나눠져 있는데 이 전기고 안에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일반고를 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갖게 하겠다. 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갖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학교밖에 선택을 못해서 이제 아이들의 뭐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여지는 저는 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폐지가 되는가 보다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주시하면서 이제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외국 국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결국엔 대학 입시에서도 영어가 뭐 완전히 쓸모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어떤 차원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당장 이제 고학년이신 5학년, 6학년 해당 어머님들이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외고등학교 입시 이렇게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몇몇 외고등학교 빼놓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편향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시에서 합격해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재수를 카드를 뽑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자사고는 진짜 수능 위주의 입시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이게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아이의 성향,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적인 열의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니까 충분히 저희 드린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개 속 고입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사고하고 특목고 폐지될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